미적분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미리 얘기하면 수학원 다시 공부하세요, 수학도 다시 공부하세요 라는 동영상이에요. 미적분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미적분 얘기는 2번 동영상에 미적분 얘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동영상은 미적분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동영상이기도 하고요. 미적분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한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 수학 1 내용, 수학 2 내용 아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잘 모른다, 헷갈릴까 한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 주제별로 백지에 다 써보세요. 지수법칙 8개 적어봐. 8개 적어보세요. 만약에 못 적으면 다시 공부하세요. 로그의 정의 적어봐. 로그의 성질 8개 적어봐. 로그표를 이용해서,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2의 백제곱 구할 수 있어? 지금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지 백지에 적어보세요. 만약에 백지에 적을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내용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 상하보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수학 1, 수학 2가 더 쉽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수학 1, 수학 2보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인 미적분이 더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많은 사람은 제 말에 부정하겠지만 그래도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자, 핵심은 뭐냐?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적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미적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공간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그 이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 상하 과정과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은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특히 도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공부해 둬야 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미적분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좀 감이 올 거예요. 그 등비급수 단원에서 도형이랑 섞여 있는 문제 있죠. 삼각함수 단원에서 도형이랑 섞여 있는 문제 있죠. 그거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도형을 잘 모르면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리고 수학 상하 과정을 모르면 전반적으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여기는 이게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체크리스트예요. 요 내용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지수법칙,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지수법칙 8개 적으라고 그래요. 만약에 지수법칙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로그의 정의, 로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로그의 성질 8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로그의 성질, 기본 성질 5개, 미변환 공식 3개 이렇게 해서 로그의 성질 8개를 익혀두라고 해요.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2의 백제곱 구할 수 있나요? 2의 백제곱 못 구하면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로그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절대값 들어있는 거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 절대값 들어있는 거, 평행이동한 거, 대칭이동한 거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그리면 다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단원에서 라디안, 호두법의 정의,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거는 2가지 버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가계 단위가 도일 때, 도 버전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가계 단위가 라디안일 때, 라디안 버전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 2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삼각비와 수학 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차이점 알아야 합니다. 삼각함수는 1에서 정의된다는 거,
b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되지만 삼각함수는 원, 저는 단위원이라고 그래요. 단위원에서 정의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평행이동한 거,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각의 공식, 보각의 공식 같은 걸 알아야 하는데, 뭐 여각의 공식이라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다. 이런 게 여각의 공식입니다. 이런 게 여각의 공식이고, 잘못 썼네. 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지. 사인 2분의 파이 세타는, 이거는 코사인 세타다. 이게 여각의 공식이고요.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여각의 공식이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그리고 요거를 보각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이거하고 파생된 공식들 있죠.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각의 공식, 보각의 공식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삼각형의 5가지 심, 삼각형의 오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런 것들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열 파트인데, 등차 수열의 정의,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정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수열 배운 학생들한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능숙하게 딱 구하는 거거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라. 아무 생각 없이 능숙하게 딱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고민을 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지?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지?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능숙하게 딱 적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합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의 합도 그러고 등비 수열의 합도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능숙하게 빡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고민하면서 적으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적어야 돼요. 그때까지 연습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라고 못 알아들어요. 이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A1은 S1이랑 같다. A는 Sn 빼기 Sn-1이랑 같다. 두 번째 항부터. 이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이고, 이 공식 당연히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배우죠.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뭐 더하기, 빼기, 상수배, 그리고 상수항 더하는 거, 이게 4개가 있는데 저는 그냥 3개만 얘기해요. 더하기, 빼기, 상수배, 이 3개만 얘기해요. 상수항 더하는 건 너무 뻔한 얘기라서 굳이 그걸 말해야 하나 싶은데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3개만 익히라고 합니다. 3개만 적으라고 그래요. 백지에 적으라고 할 때 더하기, 빼기, 상수배, 그거의 성질. 그리고 시그마 공식,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그 시그마의 공식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좀 추가로 욕심 더 내면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그냥 그건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부분분수분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분분수분해 미적분 배운 사람은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 맞아, 미적분의 부분분수분해가 필요하지, 시그마가 필요하지, 이거 알 거예요, 미적분 배운 사람은.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하면 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냥 점화식 제시해주고 일반항 구하는 거 있어요. 전형적인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5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전형적인 5가지 형태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뭐 밑에 이 동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수학 2로 넘어가서 함수의 극한 알아야 돼요.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 능숙하면 수열의 극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너스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5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상수배, 이 5가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대표적인 예,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0분의 0꼴 부정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0 곱하기 무한대꼴 부정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부정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형적인 예를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다 백지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 파트이고, 그리고 연속. 함수의 연속의 정의. 학생들한테 함수의 연속의 정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연속이에요. 그리고 연속은 함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함수의 점에서의 속성이에요. 혹은 함수의 구간에서의 속성이에요. 연속은 함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연속의 정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연속함수의 성질도 알아야 합니다. 연속함수는 상수배를 해도,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누어도 연속함수다. 뭐 이런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함수의 성질에는 정리가 두 개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에도 정리가 두 개 있어요. 이 네 가지 정리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치수의 정리, 사이값 정리 알고 있어야 되고, 최대치수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알아야 돼요. 사이값 정리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느낌을 아는 게 아니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분 파트로 들어가면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식 알아야 되고요. 도함수의 정의식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분 다이어그램 알아야 돼요. 미분 다이어그램은 책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 다이어그램은 동영상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항함수 미분법. 다항함수 미분법 알아야 합니다. x의 n제곱 미분하면 x의 n-1제곱이다 이런 거 다항함수의 미분법 알아야 하고요. 곱의 미분법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 노란 곳으로 되어 있는 건 수학 2 과정은 아니고 미적분 과정이지만 저는 그냥 수학 2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편이에요. 목세 미분법 할 줄 알아야 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분의 성질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상수배를 했을 때 미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더하기나 빼기 했을 때 미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 미분의 성질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곱의 미분법, 곱셈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속함수의 성질 요 두 가지 정리,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 요 두 가지 정리해서 롤 정리 혹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혹은 평균값의 정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하고요. 사이값 정리는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중간값 정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값 정리라는 용어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롤 정리, 평균값 정리 알아야 하고, 이거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용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분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 극대극소 판정. 극대극소 판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극대냐, 이게 극소냐, 극대값 어떻게 구하는지, 극소값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 판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프 위에 점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접선의 기울기가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프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 접선의 방정식,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 전형적인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하고, 수학 2에서도 알아야 하고, 미적분에서도 알아야 하고, 기하 2차 곡선 단원에서도 알아야 돼요. 이게 똑같은 게 계속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배울 때 정확하게 익혀두기를 권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최대체수와 미분,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있는데 당연히 그걸 알아야 하는데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미분을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 이 동영상의 제목이 미적분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이에요. 근데 내용은 수학은 다시 공부해,
수학도 다시 공부해.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아직 미적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자, 왜 내가 이 동영상을 찍냐면, 진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예요. 미적분 처음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 들어가고 급수 들어가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 수열의 극한을 얘기하는데 이거 함수의 극한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급수 단원 들어가는데 이게 등차 수열합, 등비 수열합, 이걸 못 구해서 급수 단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시그마 성질을 몰라서 부분부수 분해를 할 줄 몰라서 급수 단원 문제를 못 풀어. 내가 그냥 가르치면서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또 초월함수의 극한,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을 설명할 때 이거 지수법칙 로그의 성질을 몰라가지고 지수함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을 못해.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은 이거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 성질들을 몰라가지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못 구해. 지수함수 미분, 로그함수 미분, 삼각함수 미분을 해야 하는데 지수함수에 관련된 성질, 삼각함수에 관련된 성질을 몰라서 이걸 못해.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대극소를 판정하고 접선의 반경식을 구해야 하고 그거와 관련된 속도가속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걸 몰라서 미적분 문제를 못 풀어요. 내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미적분을 어려워하냐면 수학원 수학투를 몰라서 미적분을 어려워해요. 한편으로는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 파트에서는 학생들이 또 수학 상하에서 배우는 합성함수를 몰라가지고 함수의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런 걸 몰라가지고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몰라. 그래서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미적분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수학원과 수학투를 몰라서 미적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적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수학원, 수학투를 다시 공부하세요. 백지에 적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 백지에 적어보고 적을 수 있으면 오케이, 적을 수 없으면 다시 공부하세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미적분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미적분은 거의 보너스 스테이지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면 미적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미적분인데 수학원 수학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 동영상에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미적분 얘기를 할게요. 마칠게요.